너 알지? 싸워. 오늘 경기장 나가서 싸워. 바보 같은 행동에서 퇴장을 받는다거나 그거는 절대 안 돼. 하지만 순간마다 싸워. 난 오늘 그거 여러 번 볼 거야. 쟤들도 겁먹는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조금씩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만 더 괜찮아. 실수한 들은 더 자신있게 보고 몸싸움도 강하게 하고 거칠게 하고 해.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찬스 와. 골 넣을 수 있어. 아니 한 골, 두 골 더 넣을 수 있어. 좀 더 침착하게 냉정하게 플레이하는 말이야. 여러분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까? 저는 축구의 배장 정몽주입니다. 주간 K리그는 축구 팬들의 완소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K리그 530이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남팬 김대준이고요. 안녕하세요. 인천팬 김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팬 곽지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안녕하세요. 아쉽게 그 대면 녹음은 뭔가 스케줄이 뭐가 꼬여가지고 비대면으로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좀 스케줄상 오늘 조금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혹시 근황이 계신 분 패널이 계시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고 없으면 바로 댓글 타임으로 넘어갈까 하거든요. 예, 뭐 특별한 건 하나만 없습니다. 얘기할게요. 예, 저 하나 얘기할게요. 네, 제가 조금 최근에 뭐 좀 음식을 좀 먹다가 조금 체했어가지고 조금 좀 하루 이틀 정도는 되게 좀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진짜 식사하실 때 진짜 유의하시면서 좀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뭘 잘못 먹어가지고 좀 한동안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혹시 뭐 그 외에 뭐 다른 그 근황이 없으면은 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댓글을 지금 제가 댓글 타임을 꼭 이번 주 중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데리레스님이 그 AI 패널을 급하게 찾는 막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예, 그 댓글을 포함해가지고 댓글 타임을 주중에, 안 그래도 주중에 이제 그러니까 FA컵이 아니죠. 코리아컵 이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 관련돼서 뭐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댓글 타임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를 좀 이제 좀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혹시 패널 분들께 제가 사전적으로 이 댓글을 하나씩은 그래도 한번 언급하고 가자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외의 댓글은 제가 댓글 타임에 하던가 아니면 이따가 오늘 리뷰할 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각자 선택하신 댓글들이 있는지 재훈 씨부터 먼저 한번 있으신지 한번 부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울산의 딸 비비님 이것도 댓글 제가 지금 방금 확인해봤는데 이거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떨까 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지나간 떡밥이지만 질문 하나 투척하고 패널분들이나 청취자분들 의견을 구해봅니다. 추천제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에 보니 경기도 재미없어지고 선수들도 이건 울산만일지도 모르겠네요. 선수들도 지치고 관중도 아무래도 줄어드는데 겨울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 전북전 진짜 쪄 죽는 줄 알았어요. 경기 시작하면 차라리 괜찮았는데 가는 길 가서 킥오프 기다릴 때 진짜 죽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대전파워님이 또 대댓글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더울 때 그냥 덥다는 느낌에 찬 거나 좀 더 마시고 그러는데 추울 때는 죽겠다는 느낌이라서 포기하고 집에 가게 되네요. 현행 유지가 맞다고 봅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한번 대준파 호연님께서도 남겨주셨는데
춘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온 것 같아서 한번 좀 얘기를 이 댓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겨울 되면 또 여론이 바뀔 겁니다. 아, 역시 겨울엔 안 돼. 얼어 죽겠어. 부상 위험도 많아. 근데 지금 요즘 더위가요, 미친 더위긴 한 것 같아요. 지금 미쳤습니다. 지금 밤에도 지금 녹음 시간 기준으로 지금 10시 다 된 시간이거든요. 지금 7월 13일 월요일 날 저녁 좀 늦게 이제 좀 녹음이 시작됐는데 30도가 넘어요. 지금 31도인가 이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막 이러는데 날씨가 미친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이런 울산의 딸 비비님이 말씀하실 만한, 이렇게 이런 의견을 주실 만한 상황인 것 같긴 하다. 근데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그 계절이 너무 극단적이야. 더울 때는 미친 듯이 덥고, 추울 때는 미친 듯이 춥고, 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추춘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분명히 겨울 되면은, 겨울에 어떻게 축구해? 이 얘기 분명 나올 것 같거든요. 겨울도 만만치 않게 힘들기 때문에. 그럴 것 근데 저는 같은데. 이거 예.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 네네. 이거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제를 저는 이제 찬성을 조금 하는 편인데 어차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네네. 이거는 대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혹한기 한 달 정도 쉬면 됩니다. 지금 독일이랑 이렇게 유럽 리그 몇몇 리그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긴 합니다. 그 기간을 빼면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대준바웨님께서는 이제 겨울에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이제 위험이 오는 거는 폭염에 오히려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차라리 겨울에는 롱패딩을 입고 핫팩을 붙이고 뭐 별거 다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름에는 벗어질 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휴식기를 가져가면서 뭐 12월부터 1월 뭐 이렇게는 쉬고 2월에 재개를 하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선 이 댓글을 이제 선택하신 재훈 씨는 어떤 생각이신지도 궁금하네요. 근데 저도 어쩌면은 뭐 일단 대준 형님은 추춘제 반대인 것 같고 그리고 지훈님의 경우에도 이제 추춘제 찬성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지훈님의 의견에는 좀 동조하는 편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제 추춘제를 언젠가는 하게 될 것 같다는 의견으로 좀 저도 가게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상 여름에 더 굉장히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물론 제가 또 이제 사실 저는 겨울보다 여름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역시나도 추춘제를 좀 하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거 저도 좀 의견을 좀 보태자면 저도 여름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겨울이 더 좋아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도 분명 선수들의 안전이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겨울은 진짜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겨울을 더 좋아하고 근데 관중몰이가 더 불리한 것도 겨울일 거라 생각하고 지우 씨는 한 달 정도 혹한기 때만 쉬면 된다라고 하는데 2월이랑 12월은요. 이때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지는 게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우리 다수결로 해도 3명 중에 문제는 아니고 예. 사실 제 기억에 맞으면 아마 이번 주말에 아마 쓰러지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경기장에서. 네네. 그런 걸 봐도 사실 여름이 조금 일단 위험함은 있다. 신체적인 모르겠습니다. 이게 겨울에 뭐 동사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춥다고 해도 경기장 내부에서 뭐 동사할 정도는 아닌데 여름에서는 이제 하도 더우니까 이게 머리가 띵 돌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사실 느껴봤어요. 한번 대구 갔을 때 한번 느껴봤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신체적인 위협으로 따지면 오히려 건강의 위해는 여름이 더 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이건 느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저는 약간 장난도 조금 같이 겹쳐서 얘기하자면 우선 겨울은 어떻게 못하는데 여름은 뭔가 페스티벌 같은 거를 뭔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남자다 보니까 여성들의 옷차림이 되게 바람직해진단 말이죠. 여름 되면은. 그래서 저는 여름, 지금 현행을 좀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하다 끊겼는데, 저는 근데 약간 지는 게임일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미 저희 3명 패널 중에서 2대1입니다. 제가 이제 불리한 상황이고, 지금 약간 좀 흐르는 거 보면은 추춘제로 갈 것 같은
좀 이 분위기긴 해가지고 어차피 제가 지는 게임인데 그래도 조금은 더 늦췄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지우 씨랑 재훈 씨는 의견이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추춘제로. 네, 요 정도로 얘기하고 더 의견 없으시면은 혹시 지우 씨가 또 픽하신 이 댓글 좀 부탁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들이 다 길어서 굳이 이제 아마 두 분이 택하신 것 중에 하나 길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냥 딱히 선택을 안 했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음, 그냥 두 분이서 하시고 예. 나머지는 뭐 저기 이동경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저희 경기 하면서 소화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댓글은 제가 소화하면서 갈 건데 저는 이거만큼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댓글 하면서 후원도 같이 저 언급을 하는데요. 데레레스님이 참 감사하게도 이 후원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돈을 벌려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취미고 이제 축구 팬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청취해 주신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안 그래도 제 조카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저 반가운 소식 하나 들었거든요. 조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빠가요, 저희 방송을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간 K리그 방송을 안다고 해서 축구를 좋아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좀 반갑게 아마 이 방송을 좀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많이 들어주신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데레리스님이 또 이제 그 후원 있잖아요. 후원해주신 거 보면은 받으면서도 난 부담스러워. 이게 그냥 후원은 뭐 이게 인터넷으로 돈을 쓰는 게 특히 아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프라인에서 돈 쓰는 것보다 온라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기도 하는 여자 나느님과 남자 나느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팟빵이 요즘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를 이용해서 좀 부담 없이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계속 댓글창에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이제 대준바이오님과 응디방디님 이렇게 또 이제 후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외에 후원들도 워낙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댓글 타임 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자세히 또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댓글 타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언급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좀 시간 관계상 바로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게임이 내일 모레야. 감독 면박 주고 감독의 힘을 빼고 팀을 와해시키고 정치하시는 분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이나 정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지혜롭게 월드컵을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번 리뷰가 17라운드 리뷰죠.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있었던 리그1 6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짧게 한번 리뷰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먼저 11일 토요일 날 광주와 포항 경기가 있습니다. 7월 11일, 그러니까 7-11이네요. 7-11. 이날 광주와 포항 경기부터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훈 씨가 준비해 주셨으니까 재훈 씨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광주 대 포항의 경기 리뷰를 하겠는데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졌고요. 먼저 스코어는 0대3으로 포항의 원정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가 일단은 여름 인력 시장을 통해서 많은 영입생들로 맞이하면서 이날 또 선발 라인업에서도 그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경기는 그래도 변화된 광주를 좀 기대했었지만 생각보다 포항이 그래도 대량 득점으로 이날 원정 승리를 가져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니시아 켄토, 트란지스카, 정한민 선수 사실 세 선수 다 지금 포항에서의 데뷔골을 또 기록했었던 선수로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니시아 또 이 골에서도 또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했었던 트란지스카의 활약도 있었고 또 완대선 또한 또 이러시를 추가하면서 굉장한 맹활약을 보였었고요. 사실 포항이 이호재 공격에 힘이 좀 다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후반기 동안에 이렇게 새로운 선수들로 구성했었던 포항의 이 후반기 또 2연승으로 더 달려가는 모습에서 되게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광주는 이제 신입생들이 이제 들어온 가운데 이제 발 맞추면서 조금씩 이제 후반기에서 이제 목표인 좀 K1 잔류를 위해서 좀 목표 달성을 위한 저지부심이 필요할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 광주랑 포항이랑 좀 인연이 좀 있잖아요. 레반떼가 좀 안 좋은 그렇죠.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얽혀졌는데 근데 지금 광주의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근데 포항도 워낙 멤버가 계속 빠져나가고 이제 모기업이 지원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조금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도 했는데 요즘 완델손이 너무 잘하지 않나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회춘한 것 같아. 여튼 그렇게 해서 3대 0으로 그냥 쉽게 포항이 이겨버린 것 같다. 광주는 안타깝고 그러면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지난 라운드 때 울산이 못한 거였구나. 갑자기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지우 씨한테 그 생각 들더라고 저는. 예. 혹시 뭐 이 경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이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그 레반테 이제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문질했던 두 분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지역 비하 있었을 때 그 인스타에 맞아요. 두 명이 그걸 올려갖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 두 명은 이제 포항 쪽에서 애초에 이제 빼고 오는 걸로 합의를 해서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날 그 무슨 하프타임에 공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디 인스타 릴스인가 어디서 봤어요. 근데 그게 하필 또 건빨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걸 보면서 예. 오랜만에 티아라 더비가 다시 생각이 나는 그런 경기가 좀 됐던 것 같아서 이거는 오히려 하이라이트 볼 때는 몰랐는데 어디 짤을 보니까 그 영상이 릴스를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거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날 트란지스카는 잘하더라고요. 경기를 하이라이트만 쭉 봤는데 트란지스카는 좀 살아나는 모습이라서 좀 포항 입장에서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지금 리그2까지 하려면 좀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혹시 더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은 하시고 없으면은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경기는요. 이제 김천과 부천의 경기입니다. 사실 이게 약간 여담이긴 한데 이 지우 씨랑 재훈 씨한테 먼저 리뷰 선택권을 먼저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는 떨거지를 제가 이제 하는 편인데 왜 이게 나한테 떨어져 좀 알 것 같은 경기가 두 경기가 있거든. 이따 말했지만 제주 대전이랑 김천 부천 요 경기인데 할 얘기가 많진 않습니다, 사실. 우선은 요 경기는 전반 30분에 내가 고자라니 고자기 선수, 고재현 선수가 정재민 선수의 어시를 받아서 먼저 앞서가긴 했는데 그 부천이 생각보다 빨리 따라잡습니다. 32분에 패트릭 선수의 이제 어시스트를 받은 백동균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1대1로 만들었고 그게 이제 그대로 끝나면서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 같아요. 이게 김천이 결정력이 너무 안 좋았다. 그리고 동시에 부천은 잘 싸웠지만 스쿼드의 한계가 드러났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무승부로 끝난 경기다. 저는 요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요 정도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엄청난 무더위 속에 펼쳐졌던 경기였는데 그래도 양팀 선수들 고생했다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다. 열심히 뛰었던 좀 그런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따가 제가 준비한 경기가 이때 제주 대전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나은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 보다 보니까 확실히 김천 멤버가 진짜 좋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와 멤버들이 그러니까 부천이 밀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김천 홈이었고 그래도 부천이 이 정도면은 꽤 선방하지 않았나. 요런 생각이 좀 그랬던 경기였다고 말씀을 좀 간단하게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경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패널분들 계신가요? 부천이 카즈의 공백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카즈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좀 큰 부상을 당한 것 같다는 염려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됐었지만 생각보다는 큰 부상은 아니어서 한 그래도 3, 4주 정도 공백은 있을 거라고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부천의 그래도 존재감을 보일 카즈 선수가 하루빨리 부상 복귀를 하길 바라면서 또 이제 부천도 이제 박정인 선수라던가 이제 조성준 선수 또 이렇게 또 여름 EF 시장을 통해서 또 신입생 선수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서 또 융합될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첨언 감사드리고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자, 이 경기가 좀 할 얘기가 많아요. 현대가 더비 이게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요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을 할애해도 돼. 이게 좀 가장 이번 라운드에 가장 하이라이트 아닐까? 울산과 전북의 현대가 더비가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청취자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지우 씨가 이제 리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약간 분노도 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리뷰인데 지우 씨한테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놀라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날 3대1로 패한 울산이 XG 값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XG 값이 기대골인데 1.44, 전북이 0.89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울산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울산이 경기를 30분 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울산의 가장 큰 문제, 역습에 취약한 미들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보야니치하고 이규성 선수를 이제 투미들로 쓰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좀 과도한 부하 혹은 이제 그 수비를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데, 그래서 고승범이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 많이 뛰어주면서 수비도 해주고 공격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였는데, 아무래도 이규성이 볼은 잘 차도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날도 사실 전북이 잘한 건 아니에요. 전북이 첫 경기 때, 아니 첫 골 장면 때 사실 30분간 울산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경기를 잘했어요. 근데 역습 쳐맞고 하나를 먹어버리면서 경기가 좀 조져졌는데, 사실 이 경기에서 김대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내로남불의 전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 30분에 이제 울산이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에서 그 야구 선수가 이제 잡지 못했고 이제 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 페널티 박스 그 반원 있잖아요. 페널티 박스 바로 밖에 그 반원에서 보야니치가 때릴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김대영이 어깨빵으로 보야니치를 넘어뜨립니다. 근데 그거를 불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볼 데드, 그러니까 드롭볼로 갔어야 되는데 그냥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김대용이 보야니치의 슈팅 기회를 맞고 그 볼이 전북으로 흐른 거죠. 그게 하필 첫 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졌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근데 그 이후부터는 울산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후반에 갑자기 이제 이동경을 빼고 말컹을 넣었습니다. 뭐 말컹 넣는 건 좋아요. 공격적인 교체 좋습니다. 근데 그럼 이지현을 빼야지 이동경을 뺀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했고, 이후에는 이제 추가 실점이 나왔습니다. 이승우 선수 그리고 고딩입니다. 김예건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3대 0으로 이제 앞서 가게 됐고, 여기서 화가 나는 건 고딩한테 골을 쳐먹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이 선수가 예전부터 저도 이름을 듣던 선수니까 유명한 선수인 건 알아요. 재능 있는 선수인 건 알고.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고딩한테 골을 쳐먹는다고? 라는 생각이 안 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이후에 좀 눈치가 없는 장면이 있었던 게, 야구가 막판에 만회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는 들어갔는데, 그 와중에 그 울산이 골을 넣으면 그 블랙핑크 노래가 나와요. 최근 보니까 그 뛰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지금 3대 1인데 이거는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뛰고 있는 건 전북 애들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계약된 건가? 안 하면 좀, 아니 뛰어를 그 장내 아나운서가 하는 게 맞나?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사실 좀 짜증이 났고, 이날 뭐 경기는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중립석 얘기 하나 가볍게 하고 지나가면,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던 것 같은데, 그 경기장에 경기 전에 이제 그 저희 장내 아나운서 남성분 한 분, 여성분 한 분이 이제 라이브를 해요.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거기 좀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유튜브 라이브를 구단의 큰 전광판에서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앉아 있었는데, 거기 중립석에 나온 장면에서 포항은 없었고 다행히 이제 안양, 수원, 전북, 울산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예. 네 명이 유니폼을 입고 나란히 앉아 있는 좀 이색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이날은 다행히 뭐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근데 이게 이 이후에 제가 인스타 릴스를 돌리다가 봤는데, 그 안양 포항전에 이제 그 릴스를 한 분이 올리신 걸 봤어요. 그때 보니까 포항팬 어떤 아저씨가, 제가 일부러 포항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안양 포항 그게 올라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일부러 상대 팬 보라고 이제 일부러 그 앞에 앉아 계시다가 안양 팬한테 눈을 마주치면서 와 하는 그 자기가 골 넣은 거 마냥 세레모니를 하는 아저씨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세 번째 골이 들어가고 이게 승리가 확정되니까 좀 더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분당치는 양반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만약에 동해안 더비에서 그 짓거리를 한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울산이 진다라고 한다면 뭐 괜찮을까? 하는 개인적인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뭐 그분이 사실 저는 이거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항 유니폼을 입고 거기에 앉아 있는데 안양 팬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일부러 세레모니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전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뭐 이날은 다행히 뭐 지나갔지만,
과연 이게 괜찮을까 하는 조금 걱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면 그 선수 가족 관련해서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 끝나고 그 이제 울산 공홈에 올라온 얘기였는데 대충 요약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테이블석에 선수 가족분들이 무료로 앉아 있어요, 보통.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선수인지 공식적으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근데 선수 가족이 어떤 팬들의 좀 비판 혹은 조금 비난 어떤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에 화가 나셔서 갑자기 이렇게 좀 혼기하듯이 이제 화를 내셨다라는 내용인데 욕은 아니라고 했어요. 일단 그분의 말씀으로는 그 옆에 계시던 분이 이제 글을 쓴 건데 욕은 아니고 좀 심하게 뭐라 했다라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일단은 제일 비싼 자리를 가족석으로 주는 이거 그것도 사실 큰 특혜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구단 입장에서 그 자리 팔면 더 큰 돈을 가져갈 수 있는데 선수들을 배려해 준 겁니다. 선수들, 그러니까 오픈하기 전에 선수들 가족들이 먼저 자리를 먹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리를 공짜로 와서 보면서 긁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수익이 결국은 그분 아드님 연봉이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수억 원대 연봉을 받아요. 아마 1억 이하 받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선발 출전하는 선수 중에. 근데 수억 원대 연봉을 받으면서 그 정도 비판을 못 견딘다? 그럼 안 오시면 됩니다. 그건 안 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사실 그 아드님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드님이 축구를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뭐 거기서 뭐 엄마들이 밥바들이 친 거 아니잖아요? 쌍욕 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참고 보시던가 싫으면 안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팬을 훈계한다?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이거는 있었던 건가요? 근데 저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아까 처음에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던 게 이제 그 테이블석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제 젊은 분 몇 분이서 조금 심하게 뭐라고 했다고 해요. 아마 지금 예상되는 선수는 이제 강상우 선수 아니면 이제 이진현 선수인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나온 바는 없고 그 두 선수 중에 한 분의 이제 아버지로 보이는 분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가족분인데 같네요. 네. 아버지인지 뭐 삼촌인지 그건 알 바 없습니다만 그 분이 이제 왜 이렇게 뭐라 그러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하지 말라고 훈계를 하셨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아들이 축구를 못해서 욕을 먹는 거고 또 욕 먹는 게 싫을 수 있죠. 그럼 안 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제일 비싼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테이블 석줄이 2층이라고 쳐도 비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단 입장에서는 공짜로 자리에 앉아있는 못하는 선수 가족 그리고 반대쪽은 구단에 가장 충성스럽고 돈을 가장 많이 쓰는 팀 팬 중에 하나인 건데 이거를 전자가 후자한테 뭐라 그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비유하자면은 그 식당에 가족이 왔어. 그래서 공짜 밥을 먹고 있어. 근데 밥이 너무 맛없어. 그래서 이렇게 밥 맛없냐고 뭐라고 하는데 공짜로 밥 먹는 사람이 왜 욕하고 그러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훈계하는 이런 사람이랑 비슷한 거네. 어떻게 보면. 뭐 그쵸? 막말로 예. 뭐 엄마들이 아빠들이 친 거 아니고 패들이 친 거 아니고 쌍욕한 거 아니고 나가 죽어라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게 맞다면.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참아야지 뭐 어떡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이게 개포타스의 마인드일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는 저는 팬한테 뭐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재훈 씨도 하실 말씀 있으시겠죠? 뭐 아니 뭐 근데 네. 뭐 지훈님의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 쓰는 팬한테 뭐라고 얘기 들으면 그것도 기분이 이상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참 이것도 참 저도 좀 들으면서 공감이 가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샷바님이 김현애 기자한테 했던 말 제가 이것도 여러 번 해서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민망하긴 한데 김현애 기자가 박주영 팬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엄청 욕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위로하면서도
이게 너의 숙명이다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가 뭐 그때 네이트 칼럼을 쓸 때였을 거예요, 김현애 기자가. 그때 너가 원고료를 봤는데 그 원고료 안에는 그 너가 비판하고 욕먹는 그 욕값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오히려 그거 가지고 막 고소하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선수들이 받는 그 연봉이나 이런 것들도 잘하면은 그만큼 솔직히 잘하면은요, 홍명보도 보세요. 잘했었으면은 아주 그냥 명버지, 응? 홍버지 막 했을 거야. 그런 기회를 받은 거야. 못했으면 욕 먹는 거고, 욕 먹는 게 꼭 뭐 엄청나게 패드립하고 막 이런 식으로 욕 먹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본인이 그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제가 싫어하는 말이지만, 누가 뭐 협박했습니까? 축구 선수 하라고? 본인이 하겠다고 그걸 감수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본인한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것도 결국은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은 선수와 똑같다고 봐요. 오히려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선수가 더 욕먹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약간 지우 씨 말이 그만큼 지우 씨처럼 흥분한 건 아니지만, 지우 씨 말에 약간 비슷하게 동조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도 그 가족들이 조금 그렇게 뭐 쌍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가족들이 좀 너무 팬들한테 너무 나갔다. 너무 그러니까 막 그 적당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저도 상황이 거기 있지 않아서 저도 사실 저는 화가 나고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경기를 하니까 그따구로 뛰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 생각을 사실 지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경기를 뭐 못할 수 있어요. 축구 못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 뭐 이제 조금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면 차라리 뭐 이렇게 좀 더 응원해달라.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응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저는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다면, 그러니까 물론 그 뭐라 할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본인이 그 기분 나쁘다고 팬한테 얘기를 하면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 엔딩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말고는 사실 다른 결론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본인도 손해고 본인 아들도 손해고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팬은 더 화나고. 근데 이게 팬이 뭐 모든 권리를 가진 건 아닙니다. 뭐라고 뭐 아예 나쁜 얘기를 쌍욕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선은 비판은 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조금 씁쓸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사실 길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그리고 그 또 하실 말씀 있으시죠?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이제 또 죄송한데 또 주간 정치입니다. 이제 최근에 오늘 아마 저도 댓글을 달았는데 울산 UBC 인스타그램에 릴스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이영혜라고 하는 울산시 의장입니다. 울산시의회 의장이신 걸로 보입니다. 혹시 몰라서 확인해 보니까 당적은 빨간색입니다. 혹시 제가 파란색만 욕한다고 생각하실까봐 확인하고 갔는데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분이 울산시 관계자가 이제 아마 울산시의회가 이번에 새로 이제 또 출범을 했잖아요. 7월 달에. 이거 때문에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문수구장 의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아마 김상욱 시장? 새로 온 시장께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뭐 좀 빨간 의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마도 빨간 장이니까 불편했겠죠. 그래서 축구하면 붉은 악마고 빨간색이 열정을 대변한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길래 뭐 거기까지는 모르니까 개소리 하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가 문제인 게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사실은 울산이 파란색이고 라이벌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이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 이런 얘기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살아날 기회를 줬습니다. 눈치챌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럼 섞자. 택마크로 가자. 뭐 이딴 소리를 합니다. 아니 뭔 미친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포항 그 실내대 파란색 넣어줄 거예요? 뭐 자매 결혼입니까? 뭐 아주 그러면 우리도 뭐 연고 더비처럼 더비 협약식 하죠. 포항이랑 오랜만에 40주년 기념 뭐 연고 협약식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울산이 아무리 시민구단이 아니고 기업구단이라고 해도 울산시의회랑 상관이 없는 구단이라고 해도 그 선생님네 동네 팀인데
축구하면 울산이 먼저 떠올라야지. 이건 알려줘도 들을 생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좀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을 보니까 거의 이제 울산 그 공식 홈페이지 마냥 화가 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이분이 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이 불편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정치인들이 모르면 좀 제발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건데 그걸 참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많이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분 이름이 이영애라고 하셨죠? 이영해요. 이영애예요? 아, 그 막대먹은 영애 씨 그거 드립 칠라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름은 좀 달랐구나. 예. 막 아무튼 들으시긴 해요. 예. 막대먹긴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것 같네요. 예, 뭐 그리고 뭐 댓글도 여기 관련된 댓글들도 좀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 현대가 더비에 관련돼서 댓글이 좀 있어서 이것도 좀 읽으면서 좀 소화해 볼게요. 쿠사마님이 탈안양의 저주는 오늘 경기에서도 나타났네요. 이승우 꼴배기 싫어서 울산 이기길 바랬는데 마스가 김예건 데뷔골 만들어줌. 지우 씨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지우 씨에게 위로를 좀 드렸었고 울산의 딸 비비 님도 꼰대형 임마 정신 나갔네요. 보야니치 어깨빵하고 그대로 인플레이해서 전북 선제골이 나왔는데 그 이후 동일한 장면들에서는 드롭볼 판정. 뒷 장면들은 지가 자빠졌으니 분 건가요? 선제골 이후에 이거 블라인드 처리됐네요. 머머치에서 졌으니 할 말은 없는데 전반 나름 잘 풀던 타이밍에 꼰대용의 재앙이네요. 이런 말 안 하는 편인데 이날은 대용이 전북 블랙 유니폼 입은 줄요. 주변에 얼마 받았노? 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거 뭐 전북이 승리했으니까 뭐 전북한테를 축하를 드리지만 전북도 알게 모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피해를 좀 입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북이 10년 전에 18회테 돈을 주고 해가지고 발각이 된 매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그냥 이 꼰대용 이 심판의 문제인데 이게 마치 야 또 전북이 또 돈 줬나 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좀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승자인 전북도 어떻게 솔직히 이거 심판과는 관계없이 솔직히 전북이 이긴 경기라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괜히 이제 승자인 전북도 괜히 찜찜함을 좀 안겨준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북 팬들 안에서도요 이제 이 김대용 주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시는 전북 팬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패랑은 별개로 전북 팬들 중에서도 내가 저렇게 해서 당하면은 저 울산 팬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라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판이, 왜 그러냐면 하필 네. 또 그 경기 종료 직전에 장시영이랑 부딪혔던 장면이 있는데 네. 그때는 또 이제 끊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면이 좀 생겼던 것 같은데 이게 울산 팬들 입장에서 화가 났던 부분은 아마도 이게 하필 또 잘하고 있던 30분에 그게 결국 골의 기점 패스처럼 돼버려가지고 그 이후로 완전히 흐름이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돼서 조금 화가 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아마 저도 제네리프 주변에 저거 얼마 받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포터석이다 보니까 욕도 많이 나왔고 이날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래도 저희 팬들이 욕을 좀 안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이날은 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물론 이게 꼰대용이 이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뭐 순수하게 능력 부족인데 아마 이러니까 월드컵을 못 가지라는 생각 좀 들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아까 까먹었는데 사실 울산역에서 보통 심판들이 많이 만나요. 그래서 혹시 저 가면 물어봐야겠다. 왜 안 불었는지. 제가 그 이날 경기 끝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울산역에서 많이 만나요. 심판들을.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왔나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이날 또 하필 그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울산역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대영을 만나면 혹시 아무도 아닌 척하고 물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행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감정을 생각하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날 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넘어갔던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이날 뭐 이게 되게 양쪽의 감정이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김대용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후반에 이제 울산 선수들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조금 더 커서 어느 쪽에 더 화가 났는지는 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랬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김대용 주심의 그 일관성이 좀 약간 저도 좀 그렇거든. 예전에
전북과 울산의 같은 스코어에 거의 비슷한 장면이 이제 요즘 파묘가 되듯이 이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역시 축구 팬들이 집단 지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또 기억하신 분이 계시고 뭐 유튜브라던가 커뮤니티에 막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는 드롭볼로 시작했는데 이번 경기에는 보이안이치 어깨빵을 해버린 다음에 그냥 그대로 뒀단 말이죠. 이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좀 이거 얼마 전에 이제 좀 누구냐 김민희와 같이 바람 피워서 문제가 된 홍상수 감독의 그 문제 영화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 영화 제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김대웅 심판이 아니 지금이랑 그때랑 왜 같은 상황인데 왜 달라?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좀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사실 저도 들었고요. 예. 그 작년 이제 현대가 더비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 유튜브인가 어디서 봤어요, 쇼츠를. 근데 사실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같은 날, 같은 그 이제 후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시영 선수와의 부딪힌 장면에서도 똑같은 부딪힘이었거든요. 근데도 그냥 드롭볼로 안 하고 드롭볼로 하는 걸 보면서 같은 경기에서마저 판정이 일관되지 않으면 대체 뭘 보고 하는 것인가. 네.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 말도 많고, 말도 정말 뭐 여러 가지 중립성에 관련된 얘기까지, 또 정치적 얘기까지 다 여러 가지 얽혀있는, 그런 현대가 더비였던 것 같고요. 이게, 근데 아까 정치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야구라든가 농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아예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축구가 정치랑 참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월드컵도 지금 성황리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전화했다고 트럼프의 꼬붕을 자처하는 지금 인판티노가 아이고 예 트럼프님 예 발로건 추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자빠진 거 보면은 축구가 참 정치랑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스포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그런 것도 결국은 있어요. 이게 아마 그 울산 웨일즈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는 잘 모르지만 퓨처스 리그라고 2군 리그 개념인 걸로 알고 있어요. 프로야구. 거기 2부 리그에 이제 2군 리그에 울산 웨일즈라고 시민구단이 있거든요. 그거를 김두겸이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김상욱 시장이 오자마자 그거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었고 그거를 없앨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시민구단이 되면 이 형태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나 보다 하는 생각 좀 들어서 이게 좀 건강하지 못한 게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최근에. 그러네요. 그리고 그러네요. 그 정치적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 우선은 전북 팬들은 이겨서 좋은 것도 있지만 밝은 미래가 또 보이는 것 같아서 더 기뻤을 것 같아요. 김예건 선수가 지난 라운드 때 데뷔해가지고 10분간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은 골까지 데뷔골까지 그러니까 프로 데뷔골까지 터뜨려가지고 더할 나위 없이 김예건 선수 좋았지만 전북 팬들도 기뻐했던 날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응디방디님이 그때 댓글로 왜 예건 같은 신입이 왜 수원 삼성에는 없는지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엄청난 선수는 이게 참 꼭 우리 팀에는 안 나오더라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여튼 전북 팬들에겐 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 경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패널분들 계신가요? 저 한마디만 할게요. 네. 먼데이 브리핑을 기대했었던 내 자신이 정말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응? 결국엔 지금 월요일 지금 저희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데 먼데이 브리핑하고 하겠다고 선제폭을 해놓고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협회 연맹 그냥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고 말이나 하지 말지 그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연맹 위에 협회도 지금 개혁하고 개판이라서 연맹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럼 요 현대가 더비 얘기는 요 정도로 한번 좀 마무리하고 다음 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일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서울과 강원의 경기인데 지금 저도 그냥 간만에 순위표를 봤는데 서울이 1위야. 그러니까 제가 1위였던 걸 잊고 있었어. 근데 약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던 경기가 아닌가 전 그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우 씨 이거 직관 가신 거 아닌가요 혹시? 직관은 안 갔고 이제 그래요? 만약에 전북전이 결과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요일은 그냥 집에서 요양을 했고요.
예. 저도 요 경기를 보러 갈까 했었거든요, 아들이랑. 오랜만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한번 가볼까 했는데, 안 가길 잘했던 것 같기도 하고, 0대0으로 무승부로 끝나버려서. 아무튼, 뭐, 요거 지우 씨가 보셨으니까, 이것도 지우 씨한테 좀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날 그 경기 전에 쭉 한번 봤는데, 한 가지 좀 불편한 사안이 또 나왔습니다. 이영표가 현재 아무도 모르지만, 울산 소속 사회이사거든요. 저는 이제 배움이 짧아서 사회이사가 뭐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저기 서울 가서 사인회하고 시축하는 거 보면서 저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이게 사회이사가 슬쩍 찾아보니까 좀 외부인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구단 내부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지금 소속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무급은 아닐 테니까. 그런데 이게 좀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경기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재미있는 떨어지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전북이 이게 졌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데 무승부를 바랬었거든요, 저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최선의 결과가 됐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그 댓글에 나왔던 추춘수의 필요성을 이날 경기를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이게 이 경기를 보다가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하프타임에 나갔었어요. 잠깐 집 밖에. 와, 그때도 덥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안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이날도 관중이 한 10,000명 후반대? 17,000 몇백 명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요일 저녁이라는 걸 감안해도 최근에 서울의 기세를 생각하면 조금 빠진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날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사실 심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강원이 사실 되게 거칠다라는 얘기가 좀 많았고, 특히 송준석 선수가 또 한 번 또 주목을 받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설탕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안 불다 보니까 계속해서 강원이 조금 더 파울을 많이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고, 경기 도중에 또 최준이랑 설태환이 한번 싸우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강원 선수가 말리는 그런 좀 진귀한 장면을 본 것 같은데, 웃겨요. 이게 왜 이렇게 K리그 심판들은 선수랑 싸울까? 이게 뭐 차라리 그냥 뭐 파울을 불 건 불리고 카드를 줄 거면 주면 되는데 왜 심판이랑 선수랑 싸우지? 이런 장면을 특히 K리그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 이제 강원 경기 치고는 좀 압박이 약한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휴식기 전보다 많이 더워진 날씨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양쪽 다 좀 체력이 많이 빠진 후에 후반 이제 한 70분 넘어가면서부터 찬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강원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상윤의 슈퍼세이브가 있었고, 그 아부달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부달라가 못 넣은 것도 맞아요. 근데 구상윤이 잘 막기도 했다. 크로스가 역습 장면이었고, 크로스가 이쁘게 올라왔는데 그게 또 하필 걸리는 바람에 아쉽게 됐고, 막판엔 또 송준석 선수가 골대를 맞추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찬스는 꽤 있었는데 서민규가 전반기 폼이랑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폼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아쉬운 장면이 됐고, 그 경기 외적인 얘기 하나 하면, 그 제가 아까 기사를 봤는데 강원이 곧 이제 아챔을 하잖아요. 근데 강원 이제 강릉 경기장에서 이제 아챔 경기를 하는 게 승인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아챔도 강릉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강릉 팬들에게는 더 좋은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로 쭉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춘천 팬들은 우리도 팀을 만들어야 되나 이 생각이 더 확고하게 들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이 경기 근데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봤거든요. 근데 뭐 결국 이렇게 결과가 끝났는데, 저는 무승부긴 하지만 강원이 좀 더 얻어간 게 많고 서울은 약간 잃은 것 같은 무승부가 아닌가, 전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서울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기도 한데 더 굳건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게다가 서울 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0대0은 서울 팬들이 좀 아쉬워할 것 같고, 강원은 뭐 0대0 무승부라 뭐 엄청 막 기뻐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그래도 승점을 얻어왔다는 점에서는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 저 이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냥 중립팬 입장에서. 강원이 서울 원정 간 거 치고 비겼으면 나쁘진 않은 건 맞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또 강원이 기세가 워낙에 좋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경기 내용상으로도 강원이 이길 수 있는 찬스들이 꽤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좀 아쉬움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요 경기는 요 정도로 할까요? 혹시 재훈 씨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씨가 지지하는 팀, 근데 그 인천 말고 안양도 좀 지지하시는 편이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과 안양 경기를 재훈 씨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인천과 인천 유나이티드 FC 안양 경기 승리 안에 스포츠였고요. 현장에 갔다 와서 일단 경기를 주관했는데요. 먼저 스코어는 0대1로 FC 안양 원정 승리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울 강호가 같이 뭐 무득점 무승부여서 흥미를 좀 올릴 만한 요소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던 경기였고요. 사실 선제골이 좀 이른 시간에 났는데 3분에 안양의 코너킥 이후에 또 이제 순간적으로 올린 마테우스의 크로스를 그 권경원이 또 침착하게 넣으면서 선제골을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양이 인천 상대로 밀어붙이고 막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인천이 주도했었던 장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팅들이 뜨거나 키퍼 정면으로 가는 유효 슈팅만 수적으로 늘어났지 효과적인 운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후반에도 사실 좀 교체 투입으로 좀 이것저것 변화를 주었었지만 정교하게 만들다가 이 인천 선수들 자체에서 키핑 후에 정줄롯을 있었던 상황이 있으면서 상대에게 역습을 내주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경기 끝나면서 두 경기 연속 무의미한 경기력에 무득점 한 채 패했었던 인천이고 반면 FC 안양은 후반기 첫 승을 거두면서 이간 좋지 않았던 분위기를 원정승으로 많이 하며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 충분했었습니다. 인천 입장에서는 단순히 습한 날씨와 그라운드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변을 할 거라고 예상했었지만 뭐 일단은 사실 초라하게 만든 골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임정환 감독도 기자회견에 걱정과 한숨이 공존하면서 되게 좀 아쉬운 모습의 연속이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이제 경기 전에 또 이제 저희 인천도 이제 고단주이자 이제 인천시장이 바뀌었다 보니까 박찬대 인천시장이 참석을 해서 또 이제 같이 또 나름 취임식을 좀 가졌는데 하지만 이번에 인천시장의 박찬대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취임식을 하면서 좀 그래도 인천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었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었지만 그마저도 파랑 검정 서포터즈를 검정 파랑이라고 언급했었고요. 그리고 이날 또 FC 안양의 또 구단주의자 또 이 안양 시장인 최재호 시장님도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자리를 했었는데 최대호 구단주 옆에 있는 상황에서 FC 안양을 안양 FC라고 하면서 그런 좀 어이없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면서 이 박찬대 구단주의자 인천시장은 이 축구에는 정말 관심이 많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앞을 이 취임 이후의 기간 동안에 기대를 접을까 하도 생각하면서 사실상 이렇게 좀 씁쓸한만 삼키면서 이렇게 감정을 추스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 경기, 근데 저도 중간중간에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돌리면서 좀 봤어요. 아까 서울 강원 경기랑 함께. 근데, 보니까 초반에 안양이 골을 넣은 다음에 수비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안양이 잘 걸어 잠궜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요것도 좀 생각 들거든요. 인천이 찬스는 되게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전술적인 거라던가 이런 거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성남도 약간 비슷한 게 저번 수원과의 경기 때 느껴졌던 건 똑같거든요. 뭐냐면 감독의 전술이나 이런 것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안 좋아. 약간 그 성남의 그 모습을 이날 저는 인천에서도 좀 보였다고 저는 그렇게 느낌은 그렇게 받았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고 혹시 뭐 다른 패널들은 뭐 요 경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한번 또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거 네. 조그만 화면으로 봐가지고 사실 크게 막 그런 건 없는데 보면 볼수록 정치인이 좀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왜 데려갔지? 윙어 풀이 그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이날은 특히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또 지훈님이 정치인 선수에 대해서 얘기했었지만 저는 이럴 거면 김보섭 선수를 왜 내보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사실상 그 김보섭 선수의 그 루트 가지고 있는 그 연봉 체계를 지금 정치인이 그대로 이어받은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 선수에 대해서 뭔 기대감으로 이 선수를 왜 데려왔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럴 거면 차라리 김보석 선수 차라리 대기업하면서 좀 계속 있었던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네네. 뭐, 요 경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네네. 네, 넘어가시죠. 예. 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우리 제주와 대전의 경기인데, 가장 저는 할 얘기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패널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라고 해야 돼? 원래 이런 말씀 드리면 제주 팬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제주는 잘할 때도 못했던 경기가 그렇게 재밌을 때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은 대전이랑 붙잖아요, 이게. 대전과의 경기였었는데, 대전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막 9천에서 막 만대로 올라간다 이랬더니 쭉쭉 떨어가지고 6천대 막 떨어지고 6천대도 깨질 수도 모른다 막 이러는데, 지금 참고로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관중이 더 떨어진다. 이날 뭐 제주 홈이었죠? 제주 홈이었으니까 뭐 4,000명 정도긴 했었는데, 맞나? 4,000명. 네, 아무튼 뭐, 맞을 네, 거예요. 4,028명. 물론 이건 제주니까. 근데 덥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관중들이라던가 이 하이라이트 그 조회수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기대감이 많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황선홍 감독이 지금 좋지 않다. 이게 이 경기도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러네요. 대전 홈 경기 예매가요. 여기도 4,000명대까지, 이것도 여기도 4,000이다 하필이면 여기도 4,000명대까지 뭐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00명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황선홍 지킨다고 대전 팬들 다 쫓아내는 지금 행정이다. 이렇게 해서 대전 팬들을 되게 뭐라고 하고 있는 뭐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 경기는 진짜 할 얘기가 없고 0대0 그냥 무승부였는데, 그냥 제주 얘기보다는 대전 얘기가 많더라고요. 대전 팬들도 많이 지쳐가고 있더라. 뭐 이런 커뮤니티 얘기들이 많았다는 얘기 정도만 하고, 뭐 더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저는 이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도 봤는데 할 얘기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저는 없더라고요. 혹시 지우 씨나 재우 씨는 이 경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솔직히 이 경기를 원래는 풀 하이라이트로 보고 이제 리뷰를 준비하는데, 솔직히 이 경기는 2분 하이라이트로만 보고 그냥 스킵했습니다. 그냥 저도 이 경기를 조그맣게 틀어놓고 있긴 했는데, 이게 뭔가 뭐랄까요? 제주는 이게 누구 잘못인지 이제는 슬슬 모르겠습니다. 이게 김학범의 잘못 많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제주 감독이 누구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잘 나갔을 때 빼고, 그 이후에는 좀 꾸준히 잔잔하게 재미없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제주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뭔가 약간 눈이 좀 늙어요. 그러니까 감독이랑 뭐랑 상관없이.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김학범 아니잖아요, 이제? 네. 근데도, 뭔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오프티브인 영향도 있을 겁니다. 뭐, 아무래도 제주 홈 경기는. 근데, 그거랑 좀 상관없이, 좀 너무 잔잔하고 재미가 없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이게 빡 집중해서 봐야지 뭔가 기대된다라는 느낌이 다른 경기에 비해서 많이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왜냐면은 제가 이번 라운드 리그1 경기 중에서 가장 재미가 없었던 경기여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리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라고 넘어가죠. 나도 진짜 이거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황선홍 욕 말고는 할 얘기가 없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요거만 얘기하자면, 그 코스타 감독이, 벤투 감독의 그 많은 그 시스템을 제주에 잘 이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별로 잘 안 통하네요. 저는 벤투 감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좋게 보는 편인데, 벤투 감독이 다시 뭐 한국 올 수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본인도 원한다고 하니까. 근데 와도 되나? 근데 갑자기 좀 걱정되네. 코스타 감독처럼 저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홍명보, 클린스만보단 낫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요 경기는. 맞다, 이거 하나 있어요. 네. 주민규 골이 나왔었는데 너무 없어더라고요,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나마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거 하나예요. 네. 주민규가 골을 넣길래, 연속골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너무 없어더라고요, 대놓고. 그래서. 이게 옵사가 2번 있었죠. 예. 네. 그리고 웃긴 게 골 넣고 세레모니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못 봤나 봐. 네. 근데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저 옵사인데 혼자 막 좋아하고 있어.
그래서 좀 약간 그게 좀 웃기긴 하더라. 근데 뭐 그거 외에는 뭐 할 얘기가 없어서 요 경기는 그냥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그원 6경기는 이렇게 리뷰를 끝내도록 하고 리그2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2도 이번에 17라운드거든요. 아래층 사람들 재훈 씨가 준비해 주셨으니까 재훈 씨를 통해서 리그2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원래 또 K2 17라운드로 이렇게 구성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이슈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뭐 리뷰보다는 간단한 이슈로만 다루고 그냥 스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0일 금요일날 펼쳐졌던 19시 반에 펼쳐진 경기 수원FC 대 전남 드래곤즈 경기 캐스트파크에서 펼쳐졌습니다. 스코어는 5대0으로 수원FC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두 팀의 격차가 이렇게나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기였고요. 전반에 2골 넣고 후반에도 이제 3골 넣으면서 총합 5골 넣었었던 수원FC가 결국에 이제 또 기세를 올리면서 이제 상승세를 좀 위한 모습이 보였었고, 무엇보다 또 델란과 화장우의 완벽한 부상 복귀로 이제 그간 부진한 플레이를 좀 벗어날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전남은 힘든 원정에서 초반부터 실점하면서 또한 수원FC에게 밀렸고, 그럼에도 임관식 감독이 좀 라인을 올리면서 또 공격적 움직임을 이어갔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실점으로 인해서 많이 아쉬움이 나왔었던 경기였고요. 특히 이준희 키퍼의 많은 미스로 인해서 실점 관여가 많이 있었기에 이 패배에 사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남 팬들에게 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이런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간단히 얘기하자면 전남이 진짜 지난 라운드 때 부산을 상대로 거의 몰아붙여가지고 1위 팀 부산을 잡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좀 저 부활할 줄 알았더니 그냥 바로 다음 경기에 이렇게 거짓말처럼 이렇게 대패를 당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 이게 5대0 스코어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월드컵에서 그 막강한 98년도에 네덜란드한테 히딩크의 네덜란드한테 5대0으로 졌을 때도 좀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전남이 이렇게 시민구단한테 5대0으로, 물론 수원FC가 시민구단 치고는 강한 편에 속하긴 하지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 이거 보면서 시드버거 세트님의 여사친님의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 행복지수가 좀 걱정이 되더라.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면서 괜히 엄한 화풀이를 시드버거 세트님께 쏟아내지 않았을까 제가 걱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시드버거 세트님의 댓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팬이 여사친이 여름이 가기 전에 전남이 1승을 하면 주변에 커피 기프티콘을 뿌리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그 인간이 그냥 구단에 제발 져달라고 사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전 무승부로 커피가 아른거렸던 전 아직도 전남을 잘 모르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사진과 함께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근데 이게 추천이 무려 4나 올라가서 제가 하나 하면 5대0이 되네, 이것도. 제가 지금 방금 추천 눌렀습니다. 추천 5대0이에요. 전남의 5대0 패배를 정말 좀 위로를 드리면서 요 정도 댓글을 하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경기 또 역시나 또 같은 시간에 펼쳐졌고요. 이 경기도 역시나 금요일날 펼쳐졌었습니다. 네, 천안시티FC 대 김해FC 2008의 경기 스카이피치에서 펼쳐졌고요. 하지만 스코어가 0대1로 김해가 프로 창단 이후 두 번째 승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제골이 좀 이른 시간에 났는데 백하가 8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어내면서 천안이 김해에게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좀 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천안이 이후에 찬스를 만들면서 슈팅들이 나왔었지만 체페스 키퍼의 선방과 수비 라인이 집중하면서 실점하지 않기 위한 모습이 있었고요. 후반에도 천안이 공격적 운영으로 상대를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잔실수가 많고 잦은 파울이 나오면서 김해에게 유리한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김해는 반대로 유기적 플레이로 견고한 수비와 날카로운 패스 전환으로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까지 나왔었지만 아쉽게도 골대로 벗어나면서 결국은 그대로 경기가 종료했습니다. 이 어딘가 묘한 것이 있는데 김해에게는 2승이 모두 원정에서 기록했었고, 두 경기 다 손현준 감독이 경고 누적으로 벤치 아웃된 상황에서 이 최명성 감독 대행에, 원래는 최명성 코치인데 이 대행하에 2승을 거뒀다는 것을 좀 아이러니할 수 있겠습니다. 또 김해는 또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홍국현과 곽성욱, 최원철이 합류했었는데 이 세 선수가 바로 또 이날 선발 라인업에 바로 투입되면서 김해FC의 그래도 후반기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경기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반대로 천안시티는 좀 예상치 못한 패배에 찝찝함이 클 것인데 부상자 공백도 있었지만 나오지 말아야 될 경기력이라면서 박진석 감독의 기자회견에서 이 선수단들에게 약간 경고하는 듯한 좀 긴장감이 좀 나타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음 날로 넘어가시죠. 예.
네. 그럼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11일에 세 경기 또 리뷰를 하겠는데요. 먼저 또 대구 아이엠뱅크 파크에서 펼쳐졌던 대구 FC와 성남 FC 경기. 스코어는 3대2로 대구의 홈 승리를 이어졌는데, 이 경기는 또 대준장님이 또 성남을 또 지지하시다 보니까 이 경기 리뷰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초반에 베니쇼 선수가 골을 넣어서 이게 웬 횡재냐 라고 했다가 김주근 선수한테 골 먹고 1대1 된 다음에 후반 초반에 이정빈 선수가 정말 잘 쇄도해가지고 2대1까지 됐을 때는 그때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류재문한테 동점골 페널티킥을 먹고 그 다음에 정말 극적인, 대구한테는 극적이고 성남한테는 정말 짜증나는 후반 막판에 달레이 선수한테 골을 먹고 3대2로 펠레스코어로 이제 대구한테는 짜릿한 승리를, 성남한테는 너무나도 아쉬운 패배였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경기 전에 이제 웅하범님, 저희 청취자인 웅하범님이 저한테 한번 연락을 한번 줬었어요. 혹시 대구 원정 오시느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지 못할 것 같다. 이번에 못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안 가기 잘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튼 옹화범님의 댓글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같이 좀 살을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옹화범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아하하. 지난 청주 경기에서 대승도 좋았지만 홈에서 3대2 역전이라 분위기도 살고 더 좋네요. 역시 우리 집에서 승리가 더 기분 좋네요. 경기 초반은 대구의 남량 특집 호러쇼 수준의 수비에 대구 팬들은 초반부터 공포 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니쇼 선수의 선제골 세레머니에 제가 보는 각도에서 마치 도발성 세레머니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심판이 대구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 때는 사투리로 심판 니도 때려치아라, 어뜩 기술이나 배하라 외치다가 나중에 대구에 PK를 선언하자 웅이랑 사투리로 심판 아저씨 명심판이네, 심판 잘 보네, 심판 아저씨 나이샷 이라며 바로 태세 전환 응원을 했습니다. 이겼으니까 이런 걸도 술술 나오네요. 공격에서는 조금씩 변화도 줘보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대구라서 좋았네요. 그리고 이날의 히어로는 새로 이적한 달레이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출전에 극장골을 박아버리고 그때 그의 멋있는 퍼포먼스로 호우 세레모니였죠. 예, 대구 홈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PS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만큼은 성남 팬인 대준님의 리뷰도 많이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승리 축하드리고요.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튼 초반에 성남이 먼저 앞서가고 성남이 이제 3대2로 역전될 때까지는 성남이 계속 좀 앞서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성남이 웬일로 대구 홈에서 이날 대구도 관중이 많이었었는데 어떻게 성남이 이길 수 있나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뒤집어지면서 악몽 같은 좀 상황이 좀 되었던 것 같고, 특히 성남 팬 입장에서는 더 패배만큼 안타까웠던 게 퇴장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프레이타스 선수가 퇴장을 당해버린 좀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저는 이게 솔직히 핸드폰으로 쿠팡 플레이로 보다 보니까 이게 왜 퇴장인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저 정도로 퇴장이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얼굴을 가격했더라고요. 물론 이게 고의인지 아니면 수비하다 보니까 손으로 상대방 얼굴을 맞게 된 건지, 저는 근데 고의는 아니라고 고의면은 프레이타스가 그렇게 바보 같은 플레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수비를 막다가 이제 이 얼굴에 가격된 것 같은데, 근데 얼굴을 맞으면 퇴장은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어디였지? 이승호 선수 어느 팀이었더라?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승우 선수가 키가 작다 보니까 팔을 이제 휘두르다가 본의 아니게 이제 이승우 얼굴을 맞춰서 퇴장을 당했던 그 경기 누구였었지? 아무튼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좀 비슷할 거라고도 생각해요. 게다가 이건 더 좀 심한 게 정면이었고, 근데 이제 당시에 성남 팬들은 작은 화면으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왜 퇴장이지? 이거 VR 통해서 퇴장을 했는데, 그래서 성남 팬들은 정신 차려 심판 눈따라를 외쳤대요. 근데 이제 대구 팬들이나 그 사람들은 그 같은 화면을 봤는데 그걸 용케 좀 봤는지, 그러니까 경기 끝나고도 약간 미스테리함이 남았다 하더라고요. 아니 심판이 제대로 봤는데 왜 성남 팬들은 심판 눈따라를 외쳤냐, 정신 차려 심판을 외쳤냐 이해할 텐데, 사실 저도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게 작은 화면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성남 팬들이 그랬는지 저는 이해를 하는데, 아마 이제 대구 팬들 중에 이해 못 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찰나기도 했고, 자세히 보니까 프레이타스의 손이 상대방 얼굴을 가격했네.
어쩌다가 이제 수비 막다가 돼가지고 그래서 퇴장이었다라는 뭐 그런 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대구 얘기를 조금 할게요. 그때 저희 대구에도 디팍시대라고 거기에도 이제 그 방송 대구 FC 방송이 있죠. 팟캐스트. 거기서 웅화범님이 또 거기에 댓글 남겨주신 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저도 그 방송 가끔씩 듣는데 거기서 좀 재밌는 말씀을 하나 남겨주시더라고요. 뭐였었냐면 그때 지금 이 감독 바꾸길 너무 잘했다. 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때 초반에 이럴 줄 알았으면 초반에 잘했었으면 지금 더 높은 순위였을 텐데 좀 아쉽다라고 하면서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만약 초반에 잘했으면 아직도 김병수 강점기였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감독이 바뀌고 나서 차라리 잘 됐으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련다라는 그런 의미의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댓글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도 좀 드렸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성용 감독이 바뀌면서 무패일걸요? 맞나? 제가 알기로는 무패일 거예요. 무패 맞습니다. 6승 2무였나? 아니면은 6경기 아니 6승 2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성용 감독으로 교체가 되면서 대구가 아주 정말 잘 나가고 있다. 아주 지금 맨 초반에는 되게 부진해가지고 지금 감독도 교체하고 막 이랬었는데 시즌 초반부터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 분위기면은 승격할 것 같아요. 진짜 이 감독 교체 효과가 너무나도 극적인 효과를 막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웅하범님한테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한번 건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하셔도 좋고요. 없으면,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계속해서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역시 같은 시간에 펼쳐졌던 안산 그리너스 대 수원 삼성의 경기,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 스코어가 좀 이변이었는데, 2대1로 안산이 수원 삼성 상대로 첫 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경기 저도 하이라이트 보면서 좀 그래도 인상적이었던 거를 보면서, 사실 이거는 제 리뷰보다는 이 하이라이트의 그 댓글을 가져와서 좀 리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야님께서 남겨주신 경기 요약을 해서 이 경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산이 수원 삼성을 상대로 역대 전적 첫 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안산에 또 김민성 선수가 이제 이날 교체 출전했었는데 여름 이적 시장 이후 이적 후 첫 골을 기록하면서 안산의 데뷔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외국인이 죄다 1인분도 못하는 수원. 아무래도 1-1탱크의 슈팅이 또 모두 허무하게도 날아갔었던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헤이스도 일단은 헤더를 했었지만 여기서는 사실 김도환 키퍼의 멋진 슈퍼 세이브가 있었기에 아쉬움이 있었고요. 반면에 브루노 실바가 이날 명단에 제외됐었는데 이 부상으로 인해서 이 명단 제외가 됐었는데 또 아무래도 수원 팬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장면만 연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2부의 승격 전쟁은 아직도 오리무중. 아무래도 이 16라운드 부산의 무승부에서 17라운드는 또 이번에 수원 삼성이 또 패하면서 이 현재 1위 부산 그리고 2위 수원 삼성 사이에서도 좀 미묘한 이렇게 또 순위 경쟁이 또 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경기 요약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이렇게 경기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고 제가 양 팀의 슈팅 개수를 좀 갖고 온 것만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산이 이날 슈팅이 3개, 유효 슈팅 3개였는데 2골을 넣었었고요. 반면 수원 삼성은 슈팅이 34개인데 유효 슈팅을 15개 기록했었고 하지만 골은 1골을 기록하면서 이 경기를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경기에 대해서 이제 응디박리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요 댓글도 한번 좀 읽어보면서 가도록 하면은 가성비 똥망팀 수원의 안사 원정 경기 보고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진과 인증샷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번 성남 경기와 거의 동일한 라인업이었는데 선수들의 몸이 완전 무겁고 처지게 느껴져서 일주일간 회복 훈련 안 하나 피지컬 스피드 체력 왜들 이럴까 싶었습니다. 슈팅 수가 많아도 똥 결정력이라서 슈팅 연습을 하는지부터가 의문이네요. 유 슈팅 3번에 두 골이 나온 가성비 짱 안산. 연봉탑인 용병 교체해 나와도 골대 앞에서 병풍인 수원. 안산 입장에서는 너무 반갑고 기쁜 역전승이었을 듯합니다. 수원은 올해도 승격이 만만치 않을 듯하네요. 라고 이렇게 수원 팬으로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진짜 시즌 초만 해도 이정효 감독이 부임해가지고 이거 그다가 엄청난 지원도 받고 막 이러기 때문에 분명히 수원이 강력한 우승 후보고 되게 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상보다는 많이 못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 감독에게 전 감독 잠깐만 성함이 기억 안 나네? 갑자기 누구였죠 이름이? 변성환 감독. 변상환 감독. 변상환 감독에게 기회를 더 줬어야 된다. 뭐 요런 얘기들이 결국은 다시 나오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다 생각도 들고 이정현 감독도 빨리 팀에서 적응이 돼야 되는데 감독 한 명 왔다고 갑자기 바뀌진 않긴 하겠는데 쉽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 이 경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더 있으신 패널분도 계신가요? 마지막 하나만 또 얘기할게. 안산이 실제로 이 경기 전까지만 해도 6연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경기 승리로 되게 좀 그래도 아마 안산도 이제 여름 이적 시장 통해서 김인성과 또 이제 충남 아산에 있었던 김정현 선수 임대가 와가지고 좀 스쿼드에서 좀 더 그래도 좀 베테랑과 그래도 윤방주 선수를 같이 왔었던 것에 대해서는 되게 앞으로도 기대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역시나 또 같은 시간에 펼쳐졌던 네, 화성 FC 대 파주 프론티어 FC 경기 화성 종합 경기타운에서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1대2로 파주의 원정 승리로 결과됐습니다. 화성이 또 이제 후반기 시작을 맞이했었던 경기에서 생각보다 올라오지 못한 경기력이 좀 예상치 못한 그림이었었습니다. 파주는 이날 보루와 바에스, 보닐라, 아리아스 등 외국인 자원들이 전원 선발로 나오면서 또 색다른 조합이 나왔고 결국 선제골을 아리아스가 K리그 데뷔골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성이 반격에서 또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동점과 역전을 기대했었지만 파주 수비에 몸을 던지는 플레이로 실점을 최소화하게 되었습니다. 파주는 후반 보르아 바스톤의 또 추가골로 3개를 박으면서 경기를 마무리 향했었지만 화성이 또 이제 최명희 선수가 간신히 만회골을 넣으면서 기세를 이어가서 막판까지 좀 긴장을 늦추지 않았었습니다. 화성의 공격이 날카롭지만 유효시까지 만들지 못하면서 그대로 경기 종료했었고 파주는 4연패를 벗어나면서 힘겨운 원정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차두리 감독은 화성 선수단들에게 좀 일침하면서 전반기 성적에 취한 모습을 원치 않기에 후반기에는 다시 그려야 될 모습을 강조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따로 없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또 같은 시간에 펼쳐졌던 용인FC 대 충북 청주FC 경기 미르스타디움에서 펼쳐졌고요.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양 팀이 첫 맞대결로 또 중하위권 팀들의 상승을 좀 위한 도전이 기대된 경기였습니다. 사실 득점이 나온 무승부였었지만 양 팀이 주고받은 치열함이 보이지 못한 아쉬움이 큰 경기였었습니다. 허무함과 헛헛함이 좀 보인 경기로서 리뷰하기는 사실 너무 힘든 게 사실인데 먼저 세트피스로 선제골을 넣었을 때 청주가 승리를 기대했었지만 후반에 추가골에 대한 부진한 플레이가 독이 된 것처럼 용인이 동점을 만들면서 이후에 추가골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 양팀의 경기력을 보인 경기 되었었습니다. 네, 더 긴 리뷰는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한 가지. 역시 허정무컵 그 강력한 우승 후보가 충북 청주가 맞구나. 충북 청무가 또 다시 무재배를 시작했다. 이 정도만 첨언하고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또 7월 12일 경기, 또 일요일날 경기 12경기를 더 소화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부산 아이파크 대 김포 FC 경기 구독 운동장에서 펼쳐졌고요. 하지만 스코어는 2대0으로 부산이 홈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 경기는 또 아무래도 김포 FC를 또 팔로우하시는 지훈님에게 좀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크게 막 할 얘기가 있는 경기는 아니라서 간단하게 하면 부산 상대로 김포가 최근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루이스가 이제 김포 소속으로 이제 부산 상대를 하면 나름 잘하는 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날은 그렇지 못하게 됐고 완패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날 진짜 보면서 느꼈던 게 부산이 많이 더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게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걸 눈에 보일 정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선수들도 많이 처지고 좀 힘든 경기를 봤던 것 같습니다. 김포 입장에서도 많이 찬스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 종료 직전에 김민혁 선수가 프리킥 장면에서 이제 그 헤딩골을 넣게 되면서 이제 앞서가게 됐는데 그 VAR이 별거 아닌데 되게 오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오래 보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또 경기 종료 직전에도 크리스찬 선수가 추가골이 나오면서 이제 2대0으로 부산이 승리를 하게 됐고
중간에 골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핸드볼 판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중계 카메라 상으로는 주심이 가려가지고 좀 보기가 어려운 장면이 됐는데 카메라가 하나 더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또 최근에 심판의 꼬라지를 보면 그걸 믿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장면들이 좀 있었고 이날 김포 입장에서 아쉬운 장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디자어머 선수가 초반에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가 좀 빠르게 됐습니다. 거기서 아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마찬가지로 부산도 그 직후에 이제 장호익 선수가 혼자 쓰러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김진혁 선수는 교체가 됐어요. 이러면서 이 선수들이 여름이라 그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좀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산은 이런 경기를 승리를 하는 걸 보면서 올해는 진짜 올라가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혹시 뭐 제가 좀 첨언 끼어들어도 되나? 먼저 하시죠. 예. 죄송해요. 저 먼저 첨언하자면은, 김포가 좀, 홈 개막전 이후로 생각보다 좀 부진한 경기력인 게 최근에, 이 경기까지 좀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상대에게 좀 읽힌 건가 아니면 좀 경기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김포가 갑자기 이런 성적을 거둔 게 좀 사실 좀 낯설긴 합니다. 그래서 좀, 지훈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김포가 이게 지금 좀 이상한 게 제가 김포 팬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김포 팬들이 최근까지는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참 안 좋은 시즌이 있었고 계속해서 시즌마다 좀 안 좋은 구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상하리만치 비판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민심이 안 좋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확실히 어려운 시즌을 겪고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조금 하면 이제 플레이오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 끗 한 끗이 계속 모자라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감사합니다. 첨언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우선은 부산이 승격 확률이 뭐 좀 약간 이르지만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원보다 훨씬 더 경기력이 너무 안정적이에요. 수원이 그만큼 못한 것도 좀 있는 거는 같은데, 뭐 아무튼 부산은 안정적으로 좀 잘하고 있다. 지난 라운드 때가 좀 고비였었는데, 전남과의 경기. 그거를 어떻게 무승부로 패배를 하지 않고 잘 넘겨가지고 이제 다시 또, 승리로 다시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부산이, 지금 수원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크리스찬 선수의 골이 너무나도 멋져가지고, 이거를 보러 가지 않으셨던 호연님이 약간 후회하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보러 가시진 않고 TV로 보셨나 보더라고요. 물론 더워서 고생하셨겠지만, 근데 또 직관 가서 그런 골을 보면은 또 시원한 돌파에 의한 골을 좀 봤었으면 또 그것도 그 맛이 있었을 텐데, 그걸 좀 아쉬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준파 호연님의 이제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7시 반이지만 가족들이 덥다고 외출을 거부해서 별수 없이 TV 앞에서 봅니다. 김포와 최근 9경기에 2승이 있긴 하지만 루이스에게 많이 먹어봐서 긴장하면서 경기를 봅니다. 주전 센터백 장호익이 10분에 주저앉으며 지난 경기 멀티골에 김진혁이 센터백으로 투입됩니다. 멀티플레이어의 활용성에 대한 감탄이 끝날 때쯤 트래핑 실수로 루이스에게 공을 빼앗기며 골을 헌납할 뻔했는데 루이스 등 김포는 이날 계속 찬스를 날리면서 구상민의 두 번째 클린시트를 돕습니다. 양 팀의 기대 득점값은 1.36과 1.37로 같았는데 결과는 2대 0이었죠. 부산 첫 골은 프리킥 상황에서 김민혁이 김포 헤딩어시를 받아서 헤딩으로 넣었습니다. 아주 쉬운 건데도 옵사이드 여부를 VR로 보는데 오래 걸리더군요. 박혜성의 중거리 슛이 크리스찬의 등을 맞고 들어간데 VR을 오래 봅니다. 화면상 공은 심판에게 가려서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심판은 코앞에서 그걸 보고 골 인정해놓고 VR을 보고 그것도 오랫동안 보고 핸드볼 파울로 골을 취소시키더군요. 손을 앞으로 보고 등을 돌린 크리스찬이 핸드볼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되었네요. 종료 1분 전 박혜성이 파울리뉴의 공을 우리 페널티 박스 앞쪽에 뺏겨서 역습 나가며 치패스로 최전방 크리스찬까지 연결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아까 자신의 백샷을 부정당한 분노를 키퍼까지 제치고 골을 넣으면서 상의탈이 세레모니를 펼칩니다. 포효하고 팬들에게 하트도 날리는 게 속이 시원했네요.
부산은 1로빈 동안 전 경기 득점에 대구와 공동 최다 득점으로 승점 36.1입니다. 수비력은 경쟁팀인 대구, 수협과 비슷하지만 키퍼 차이로 1위하는 것 같아요. 원클럽맨 구상민, 구시아스 구지냐, 보지냐 얘기했더니 이렇게 쓰셨네요. 예. 부산의 보지냐는 구상민 선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읽어보죠. 뭐래도 구린 느낌이지만 여튼 사랑하고요. 다음 주는 수삼에 버금가는 리그 최강의 방패 실점 2위 성남과 제 대결이네요. 탄천에서 하죠. 예. 대부분 부산의 멀티골을 허용했는데 단 한 골로 잘 막은 세 팀, 성남, 천안, 김해 중에 한 팀이죠. 첫 대결처럼 비가 퍼부어 더위를 식혔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지지팀인 성남이랑 탄천에서 이번 토요일 날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 비극적으로 요 경기를 보러 못 갑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진짜 보러 가고 싶은데 이날 참고로 미리 말하자면 성남 팬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성남이 이날 맥주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맥주를 공짜로 준답니다. 그래서 혹시 성남 팬이 아니셔도 좋으니까 지금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부산의 막강한 모습과 그리고 맥주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탄천으로 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말씀을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수원이 충격패였거든요. 사실 안산이 보니까 6연패였더라고요. 6연패를 당하고 있는 안산에게 대역전패를 당하면서 안산은 정말 대단했지만 수원은 정말 충격패였고 하지만 흔들림 없이 나가는 거는 부산이라고 생각해서 부산의 우승이 좀 더 굳건해 보이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예,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또 이제 리뷰를 하겠는데요. 충남 아산 대 전남 FC 경기 이선진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고요.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7월 11일 날 경기였었던 용인과 충북 청주의 경기처럼 사실 좀 양 팀의 좀 그렇게 좀 루즈한 경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장면이 있어서 이 경기는 또 좀 짧게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초반에 충남 아산의 선제골로 리드하면서 경기를 이어갔었는데 이 선제골을 또 손준호 선수가 얻었고요. 하지만 경남도 전반 막판에 대전에서 임대원, 김현호 선수가 또 동점골을 만들면서 양팀이 또 팽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막판 아산의 최희원이 경고도주 퇴장으로 아산이 실전 열세로 가져갔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라인 내리기보다는 용감하게 맞서면서 슈팅을 했었던 충남 아산이었습니다. 후반에 경남이 수적 우세로 찬스를 만들면서 위협적 운영을 했었지만 골대를 벗어나면서 아쉬운 찬스 남발만 이어갔고 아산 수비와 신성호 키퍼의 대응으로 위기를 모면했었던 아산이었습니다. 사실 양팀이 좀 더운 날씨에서 힘겹게 얻은 승점 1점으로 만족을 했었어야 했었습니다. 네,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여자나님이 댓글을 안 남기셨네요. 요 경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나님이 연장전을 나중에 한번 하자고 한번 연락을 주신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은 여자나님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뭐 요 정도로 하고 저는 첨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K2 아래층 사람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래층 사람들까지 다 마쳤고요. 준비해주신 재훈 씨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한번 그 외에 얘기들 한번 단신거리가 좀 있으면 좀 얘기를 나누면서 이번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혹시 뭐 하실 말씀 단신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말씀을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댓글 보니까 아무래도 또 지훈님한테 좀 약간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동경 선수가 스토커시티 관련해서 좀 이적설이 뜨다 보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또 댓글로도 올라온 것 같아서 좀 같이 한번 소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울산에 따라 비비님이 남겨주셨는데 울산 비상이라고 하면서 이 스토커시티행에 대해서 또 관련된 기사가 떴고 또 이제 웅하운께서는 또 홍멀바는 이래저래 민폐입니다 하면서 또 남겨주셨고 또 대댓글로 또 울산에 따라 비비님이 팀 꼬라지 생각하면 안 가는 게 이득이긴 합니다. 울산 입장에서는 이렇게 남겨주셨고 기호님의 또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걸 불발 위기라고 할 게 아니라 스토크시티 행 위기입니다. 지금 스토크시티 행이 위기고 안 가는 게 사실 저한테는 좋은 건데 이게 지금 워크퍼밋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1점이 모자라서 지금 일단 바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FA 쪽에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면 또 응원은 하겠지만 이게 또 짧게 갈 때랑 다르게
무작정 응원만 해주기는 또 어려운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 갈 때는 뭐 21년도에 보여준 게 있으니까 오케이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울산에서 뛴 기간이 너무 짧아요. 하필 또 울산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커리어 시즌, 커리어 하이라고 하는 걸 또 하필 또 김철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울산의 레전드 반열에 오를 선수인데 만약에 또 스토크시티를 가서 이게 또 울산에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고 한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게 분명히 맞고요. 뭐 가는 거는 가게 되면 가겠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응원만 해주기는 또 좀 어려운 상황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또 가면 응원하겠지만요. 근데 저도 사실 지우 씨랑 비슷한 게, 그러니까 울산 때 비비님이 울산 비상 이러는데 비상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동경이 울산에 남는 게 물론 그 스토커 시티로 가면은 뭐 이적료를 받거나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네, 울산 입장에서는 스토크시티를 네. 가는 게 비상이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건 같아. 울산이 비상이 아니라 이동경이 비상입니다. 지금 영국으로 지금 진출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을 지금 홍멀바 때문에 지금 무산될 위기 아닙니까? 이거는 울산 비상이 아니라 이동경 비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누가 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그런 가는 걸 무조건 응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사실 이동경이 지금 울산에서 받고 있는 그런 사랑에 비하면 사실 풀 시즌을 보여준 게 21년도 이후로 없거든요. 21년도 시즌 끝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적을 했고, 독일도 있었고, 돌아와서는 또 안 좋았고, 그리고 또 살아나다가 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 21년도 이후에는 울산에서 제대로 보여준 게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주기는 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아무래도 제가 울산 팬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저는 요거 얘기 좀 하고 싶네요. 쿠사마님이 7월 11일 저녁 7시에 남기신 댓글인데, 드디어 멈춘 시흥의 무패. 시흥이요, 진짜 안 졌거든요? 근데 드디어, 패배를 하게 돼가지고, 이게 오히려 리그를 하다 보면 패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하도 패배를 안 하니까, 17라운드 들어서 이제야 패배하니까, 이게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쿠사마님이 시흥 패배를 이렇게 대서특필감으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흥을 또 약간 얘기할 만한 게, 지금 이 녹음일 기준으로, 그리고 업로드 되는 거 기준으로는요, 바로 다음 날쯤이 되겠죠. 7월 15일 날 이 코리아컵이 있거든요. 코리아컵 경기가 있는데, 시흥 시민구단은 대팍에서 대구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 시민이 이제 리그에서 워낙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구와 얼마나 이제 선전할지 이것도 조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 얘기도 조금 했었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부산 아이파크가 아니라요, 부산 교통공사랑 붙는데, 설마 이거는 이기겠지? 이정효 감독인데.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날 경기 보러 갈 것 같은데, 탄천에서는요, 포천시민 축구단과 성남이 탄천에서 붙습니다. 저는 요 경기,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부산전을 못 봐서 좀 아쉬운데,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게 좀 아쉽지만, 이거로라도 조금 주중에 7월 15일 날 코리아컵 성남과 포천시민 경기를 직관해가지고 조금은 그 아쉬움을 좀 달래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혹시 뭐 코리아컵 경기 보러 가시는 패널분 계신가요? 시간이 안 돼서 아마 못 갈 것 같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K2 팀들이 또 그래도 이번 주에 또 코리아컵 일정을 치르는데, 김포는 또 이제 남양주 시민축구단이랑 또 거기 원정 가가지고 아마 또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코리아컵도 뭐 재밌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코리아컵이 아직 뭐 2라운드밖에 안 되고, 사실 이게 정확하게 보면 3라운드더라고요. 이게 프리라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라운드 전에 약간 고만고만한 팀끼리, 근데 이것도 1라운드로 봐야 되지 않나? 아무튼 프리라운드 하고 1라운드 하고 지금 2라운드 이렇게 가는 건데, 아직 뭐 코리아컵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부터 코리아컵이 바뀌었잖아요. 알다시피 26, 27 시즌 이제 이 겨울을 끼고 코리아컵 벌써 이번부터 추춘제가 시작이 되었다. 이거 한번 코리아컵 하는 거 보고, 근데 코리아컵은 리그랑 달라가지고
이걸로 가늠하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뭐 추춘제를 한번 뭐 미리 한번 추춘제를 볼 수 있는 대회이니까 이거 한번 보면서 추춘제 얘기를 한번 좀 이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리아컵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참고로 코리아컵 얘기를 담은 연장전 댓글 타임과 함께 연장전을 좀 간단하게 해볼 테니까 그걸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뭐 간단하게 뭐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요 얘기만 좀 할까요? 프리뷰 얘기만 조금 하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뭐 다 보기엔 그렇고 좀 눈에 띄는 좀 기대되는 경기가 있으면은 패널분들 한번 좀 추천을 좀 해보시겠어요? 7월 18일부터 19일 동안 있을 이 경기들인데 어떤 경기가 좀 눈길이 가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K2에서 좀 주목할 것 같은데 그래도 수원 FC랑 서울이랜드의 경기가 또 기대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이 경기 한번 가볼까? 먼저 말씀하시죠. 예. 이 경기를 한번 가볼까 좀 고민 중인데 사실 원래 이날 또 인천 홈 경기가 있어서 인천과 정부전이 있는데 최근 경기력이 좀 신문이 났다 보니까 좀 저는 이 경기를 그냥 스킵하고 저는 그 수원 FC랑 서울랜드 경기를 좀 보러 갈까 좀 고민 중입니다. 재훈 씨 말씀 들으니까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말해도 되나요? 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저도 지금 수원FC와 서울 이랜드 경기가, 왜냐면 수원FC가 지금 전남 상대 5대0 이기고 막 해버리니까, 서울 이랜드 FC는 이번에 좀 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체력은 만땅일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여름에 특히 체력 관리 잘해야 되는데, 조금 더 쉬었을 테니까, 저도 이 경기가 눈길이 됐는데, 재훈 씨가 바로 이거를 짚어줘서, 나랑 저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인천 경기를 안 보고 이걸 경기를 보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꼭 이럴 때 내가 안 보러 가면 그때 꼭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더라고요. 또 이것도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네요. 인천이 또 이래놓고서 전북 상대로 또 선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근데 사실 수원FC랑 서울 이랜드 뭐 재훈 씨가 보러 가시겠지만 저는 성남 부산을 못 봐가지고 이게 좀 아쉽네요. 지금 부산이 지금 정말 요즘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 막강한 부산을 성남이 어떻게 잘 맞이할지 이것도 좀 기대가 됐는데 요거를 좀 못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지우 씨는 혹시 이번 주말에 기대되는 경기 좀 있으신가요? 축구가 싫어지려고 하긴 하는데요. 예, 그 울산과 대전 경기가 아마 재앙과 재앙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좀 반대의 의미로 좀 기대가 됩니다. 안 좋은 쪽으로 좀 재미가 없을 아니면 경기에 또 개판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대전의 홈 승리가 아마 홈 승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대전이. 네. 그래서 한번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울산이 그새 5위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거 지면은 상위 스플릿과 하위 스플릿의 1점 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면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눈길이 가는 경기가 7월 19일 일요일 날 부천과 서울이 경기인데요. 바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서울이 이제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천 홈입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리그에서 처음일 거예요. 서울이 부천 원정을 가는 건 아마 처음일 텐데 아마 서울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마 원정 팬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불상사가 부디 일어나지 않기를 이 팀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연고 이전으로 해서 좀 약간 부천 팬들이 특히 서울을 별로 안 좋아할 테니까 제주 다음으로 싫어하지 않나요? 아마 부천이 가장 싫어하는 팀이 제주일 거고 그 다음에 서울 아닐까요?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전 그렇게 인천보다는 서울 더 싫어할 것 같아. 예, 그럴 것 같아가지고요. 아무튼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뷰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했었네요. 자, 우선 오늘은 시간적으로 좀 길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간략하게 좀 했는데 다음 방송 때는요. 제가 제발 대면 방송으로 좀 지난번에 좀 댓글 타임이라던가 연장들 못했던 이유가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편집하는데 뭔가 장애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못했던 것도 바쁜 것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는데 이번 주는 기필코 지금 데레레스님까지 이렇게 잔디 AI 패널을 찾는다고 공고까지 낸 거 보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 주말에는 제가 연장전을 꼭 댓글 타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침 또 코리아컵 경기가 있어서 요 경기도 간단히 다루는 걸로 할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요 정도로 할 것 같고 두 분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이번
531화 방송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재훈 씨께 먼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방송 소감 말씀 들어보고 지우 씨로 이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엄청 덥고 그리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데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 진짜 무더위 꼭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첨언하자면 그 더위도 더위인데 상한 음식이 또 상할 확률이 높거든요. 요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 예, 요것도 잠깐 지훈 씨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끼어들게 된데 첨언을 하자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우 씨도 마무리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축구적으로는 좀 힘든 안 좋은 시즌인데 저한테는 이제 또 K리그 개막했으니까 다시 개막했으니까 또 열심히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뭐 날씨 더운데 안 가고 TV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최근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네. 뭐 저희 패널분들도 직관 많이 가시고 그러시는데 좀 건강 유의하시면서 청취자분들도 다 직관 많이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니까 이런 우리 방송도 이렇게 긴 방송도 찾아서 들어주시는 거니까 다들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더위 조심하시면서 K리그를 축구를 시즌을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530이라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532화 방송 때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았지.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샜던 수많은 밤들, 울던 내일들, 남겨진 방에 나에겐 벅찬 꿈만 있고 잊혀질 먼지 같던 날들. 말썽이 많았지. 너만 바라보기 위해 닫았던 수많은 문들, 잠깐 시간들, 고요한 방에 혼자 남은 나를 위해 반복해 부르던 노래들. 저 볼일 속은 네가 잊고 난 사랑에 물들고 싶어. 세상 반짝이는 곳을 보며 너의 눈을 가지고 싶어. 때로 미치게. 생각이 많았지. 너를 잃지 않기 위해 찾았던 수많은 별들, 낡은 열쇠들, 행복한 순간에 닿을 수 없는 것만 있고 헛된 시샘만 늘던 밤들. 저 볼일 속은 네가 잊고 난 사랑에 물들고 싶어. 세상 반짝이는 곳을 보며 너의 눈을 가지고 싶어.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네,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예, 뭐 하실 말씀 있었는데 뭐 못하고 아니요, 끊거나 너무 이런 건 없습니다. 없었죠? 예, 아닙니다. 편집은 오늘은 못할 것 같고요. 내일 중으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는 네. 어떻게 성대에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성균관대 쪽에서 상황 봐서 알려주세요. 예, 네.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네. 가장 푸르던 봄날의 광장에 피어난 붉은 꽃 민주를 외치며 쓰러진 영혼들의 수고한 약속 그날의 눈물과 빗방울이 땅의 내일이 되었는데 차가운 모니터 뒤에 숨어 그 아픔을 토로한 자들 비열한 웃음 뒤에 가려진 너희의 슬픈 초상화 이끼 낀 골방에 갇혀 짓거리는 인명의 손가락 역사의 거대한 강물을 거스르는 무모한 바람 타인의 깊은 상처를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는가 그늘 속 속삭임들은 햇살 한 조각에 바래질 허망한 환상일 뿐이란 걸 왜 알지 못하나 비로소 내려간 역사의 찬란한 페이지를 비켜가만 독선으로 빌어 발고붙이는 내게 세상이 똑바른 길을 걸어 빛을 향해 나갈 때 너 홀로 왜곡된 시간 속을 표류하고 있어 지켜라 5월의 푸른 하늘이 남겨진 유산을 배워라 엉클인 영혼 속 진실의 숨결을 비록 뒤틀린 손들이 세상을 조롱한데도 우린 바른 길을 걸으며 새벽을 맞이하리 수고한 피로 피어난 민주의 꽃잎들 거짓의 성이 무너지고 진실이 길이리라 조롱의 축제가 다 끝나면 남는 건 공허한 벽 그 누구 구원하지 못해 외로운 방의 침묵 기억을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불꽃 진실의 거대한 파도 앞에 너희는 떨고 있을 뿐 비로소 내려간 역사의 찬란한 페이지를 비겁한 독서로 덮어려 발버둥치는 너희들 세상이 똑바른 길을 걸어 빛을 향해 나갈 때 너 홀로 왜곡된 시간 속을 표류하고 있어 지켜라 5월의 푸른 하늘이 남겨준 유산을 깨워라 엉클인 영혼 속 진실의 숨결을 비록 뒤틀린 손들이 세상을 조롱한데도 우린 바른 길을 걸으며 새벽을 맞이하리 그날의 광장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늘 속에 숨어 스스로를 가두지 마 자 뒤틀린 시선을 깨고 광장으로 걸어가 Into the light 지켜라 5월의 푸른 하늘이 남겨준 유산을 배워라 엉클인 영혼 속 진실의 숨결을 비록 뒤틀린 손들이 세상을 조롱한데도 우린 바른 길을 걸으며 새벽을 맞이하리 이끼 낀 거울이 깨어지는 아침 허상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날 진짜
여러분은 지금 주간 K리그를 듣고 계십니다.